그 다음은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정의 카드입니다. 정의 카드는 동경 타로 덱에서는 우산각 카드입니다. 보이시나요? 초가 지붕이 있고 곳곳에 구멍이 나서 비가 새고 있고 안에 사람은 우산을 쓰고 있죠. 조선 세종 때 청렴결백한 정승 유관은 허름한 오두막집에서 살았습니다. 오두막집은 비가 오면 빗물이 뚝뚝 떨어졌는데요. 유관은 비 새는 집에서 우산을 받치고 책을 읽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우산을 껴쓰고 책을 읽는데 그의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산이라도 있지 우산도 없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유관은 쓰고 있던 우산을 더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관의 집을 우산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카드는 정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남을 심판한다는 의미의 정의가 아니라 자기와 남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몫을 나누는 의미의 정의를 말합니다. 유관이 비가 새는 이런 집에 살았던 이유는 그게 자기 몫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착취해서 재물을 얻지 않고 녹복만으로 얻을 수 있는 집이 이런 비 새는 오두막집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유관이 아내의 말을 듣고 우산도 없이 지내는 더 가난한 이웃에게 우산을 나눠준 건 그게 그 이웃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이웃을 딱 비교했을 때 우산이 더 필요한 게 누구냐면 그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그 이웃에게 나눠준 거죠. 이 카드가 나오면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내 몫은 어디까지인지, 또 상대방의 몫은 얼마 정도인지, 나는 지금 주변 사람들과 정의롭게 각자의 몫을 나누고 있는 건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불공평함, 치우침, 내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을 심판하려 한다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카드는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매달린 남자입니다. 나무에 남자가 매달려 있고 이 남자는 거꾸로 세상을 보고 있죠. 그 동경 타로 덱에서는 바로 이 카드가 이 같은 의미인데요. 이건 동방 청룡제 카드입니다. 조선 태종의 명에 따라서 한양의 5곳에 오방 토룡단을 세우고 용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용두동 지역에는 성룡단과 함께 동방 청룡단이 세워졌습니다. 가뭄이 들면 동방 청룡단에서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현재는 이를 복원해서 청룡문화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요. 이 카드에서는 내리쬐는 태양 아래 주인공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우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바라는 것이나 추진하는 일이 있다면 장애물이 있거나 연기됩니다. 뭔가 찌뿌둥하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아직 때가 아닌 거죠. 다만 이 상황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잠깐 멈춰서서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남들과 다른 독특한 시선으로 이렇게 매달린 남자처럼 거꾸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이 카드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죽음 카드입니다. 그리고 동경 타로 덱에서는 영우원 카드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영우원 카드 보이시나요? 뭔가 약간 어둡고 슬픈 카드죠. 이건 사도세자가 갇혀서 죽은 뒤주예요. 그리고 이 생과 사를 그 사이에 이 뒤주가 배치되어 있죠. 사도세자의 묘는 원래 동대문구 배봉산 아래에 있었어요.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영우원으로 이름을 격상했고 이후 현룡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천장했습니다. 배봉산이란 이름 자체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고도 하네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향해 날마다 배례를 해서 배봉산이 되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 카드의 의미는 죽음이에요. 사도세자는 이 뒤주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실제로 죽음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의 단절, 퇴사, 그동안 해온 일의 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지금까지 집착하고 있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나를 억압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정말 뭔가를 간절하게 바라는데 그 일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일을
깔끔하게 단념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게 더 낫습니다. 죽음의 끝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뭔가 시작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 낡은 관계들은 다 단절하고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니버셜 웨이트에서 절제 카드입니다. 그리고 동경 타로 덱에서는 바로 이 카드가 절제 카드인데요. 이 카드의 이름은 청량사입니다. 청량사는 신라 말에 창건된 절이라고 해요. 이곳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려시대에 이자현이 이곳에 머물며 예종에게 심요일편을 지어 바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자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양성하는 데는 욕심을 버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태조의 딸 경순공주가 청량사에서 비구니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신덕왕후가 죽은 후에 태종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동생들과 경순공주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태조는 경순공주가 화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청량사에서 여승으로 살게 했다고 합니다. 이 카드의 의미는 절제예요. 이 카드가 나오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갖고 싶다고 아무리 애를 태운들 그게 내 것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또 완전히 망한 것 같아서 너무 절망한다고 해도 상황은 또 좋은 쪽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너무 욕망을 갖지도 말고 너무 절망하지도 말고 중심을 잘 잡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 카드의 조언입니다. 그 다음 카드는 유니버셜 웨이트에서 악마 카드입니다. 악마가 있고 인간, 사람 둘이 이렇게 속박당하고 있죠. 동경 타로 덱에서는 바로 이 카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건 안감내 빨래터 카드입니다. 안암동, 용두동, 제기동 사람들은 안암천에서 주로 빨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물이 이렇게 있고 사람이 앉아서 빨래방망이로 빨래를 막 두들기고 있죠. 안암천의 원래 이름은 안감내라고 해요.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여기 안감이라는 청년이 살았는데 어떤 관리가 이 안감이 너무 착해서 소원을 한번 말해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안감은 이 안암천이 비만 오면 범람해서 건너기 어려우니까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다리를 놓아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뒤로 안암천을 안감내라고 부르게 됐고 이 다리를 안감내 다리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 카드가 나오면 정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한테는 욕망이든 유혹이든 뭔가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향하고 있는 이 방향은 옳지 않아요. 악마가 지배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떤 성취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얽히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인 사이에 이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불륜이거나 그러니까 불륜이나 외도,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관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는 것처럼 유혹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낫다고 이 카드가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카드는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이 탑 카드죠. 탑이 있고 탑이 번갯불에 내리쳐서 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동경 타로 덱에서는 이 카드가 바로 이 탑 카드에 대응되는데요. 이건 홍릉터 카드입니다. 홍릉은 명성황후의 묘입니다.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지금의 홍릉 수목원 안에 묘역이 조성되었는데요. 그러다가 1919년에 고종황제와 합장하기 위해서 이장되어서 지금은 홍릉 수목원 안에 능터 표석만 남아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을미사변과 명성황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사람들은 죽음이나 몰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뭔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건강, 일, 대인관계, 가족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별 카드예요. 그리고 여기도 별이 있죠. 그 동경 타로 덱에서는 청량리 홍릉주택 카드입니다.
청량리 홍릉주택은 부흥주택이라고도 하는데요. 홍릉 근처에 있어요. 이곳은 1950년대 인구 밀집 지역이었대요. 경원선, 경춘선, 중앙선이 지나가고 경기도와 강원도의 농산물을 거래하는 재래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심각한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조성한 공영주택단지가 청량리 홍릉주택입니다. 요 빽빽한 지붕들 보이시죠? 그리고 이 좁은 골목길에 이렇게 별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주민들은 60여 년간 담장, 화장실 이런 걸 만들고 골목길을 이용해서 층수를 확장하고 이렇게 증축에 증축을 거듭해와서 오늘날과 같은 모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골목길이 굉장히 좁은 편이고요. 이곳의 좁은 골목길은 한국전쟁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오고 갔던 길이에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의 꿈이 녹아있는 골목길이죠. 이 카드가 나오면 희망을 품어도 좋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은 언젠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세요. 그 다음은 유니버셜 웨이트에서 달 카드입니다. 동경 타로 덱에서는 바로 이 카드가 달 카드에 해당되는데요. 여기 달이 있죠. 이 카드는 청량리 역 9 검수차고 카드입니다. 검수차고 모양을 보시면 약간 이런 지붕으로 돼 있고 이렇게 굴뚝들도 있고 이 안에는 약간 어둡고 여기 이제 창문들이 있어서 빛이 살짝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9 검수차고는 1938년에 건립되었는데 청량리역의 기관차를 수리 및 보관하던 곳입니다. 그 당시 이곳은 유일한 철도 차량 정비 시설이었대요. 이런 칸들이 총 27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요 3칸만 남아 있습니다. 고장난 기관차는 이 검수차고로 들어가서 문제를 진단받고 이제 수리를 받는 거죠. 그것처럼 이 카드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어떤 문제가 드러난다는 걸 의미하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상황은 좀 암담해요. 그리고 잘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당분간 앞날이 뭔가 불투명하고 모호할 것이에요. 그리고 뜻하지 않은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동안 내가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또 밝은 해가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에서 태양 카드죠. 요 동경 타로 덱에서는 요 카드인데 이게 이제 배봉산 해맞이 카드입니다.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배봉산 정상부 근린공원에서는 매해 배봉산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해요. 이 배봉산은 이렇게 낮고 완만한 곳이라서 남녀노소 모두 오르기 편한 산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주민들이 함께 떡국도 나누고 새해를 같이 맞이한다고 하네요. 이 카드는 태양을 의미합니다. 당당하게 하늘에 올라서 만물을 비추는 태양처럼 이 카드는 성공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성공이에요. 이 카드가 나오면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희망에 가득 차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실수라도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카드는 유니버셜 웨이트에서 요 심판 카드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심판을 이제 받고 있죠. 그 동경 타로 덱에서는 이 카드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창마을 떡장수 카드입니다. 전농동에서 청량리 쪽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이제 떡전교라고 부르는데 예전에 그 주변에 떡을 만들어 파는 집이 많았대요. 요 떡전거리에 용인댁이라는 떡장수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솜씨가 굉장히 좋아서 떡이 가장 먼저 동나곤 했대요. 어떤 사람이 떡장수 아주머니한테 아니 왜 떡을 조금만 만들어 오시냐, 떡을 더 많이 만들어 오면 돈을 더 벌지 않겠냐 이랬더니 이 떡장수 아주머니가 내 떡만 팔리면 남의 떡은 언제 팔리냐, 남 생각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대답을 했대요.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이죠. 어느 날 이제 떡장수 아주머니가 4살 난 아들을 데리고 배봉산에 올랐대요. 아이가 이제 조그만 아이가 무서운 줄 모르고 산비탈을 혼자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애가 다칠까봐 걱정이 너무 된 거죠.
그래서 아주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얘 이리 와 이렇게 막 소리를 쳤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아주머니는 갑자기 자리에서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무섭다. 못 가겠으니까 네가 엄마가 산을 내려갈 수 있게 손을 잡아다오.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이게 뭐가 무서워 엄마 이러면서 엄마 손을 잡고 이끌면서 내려왔대요. 덕분에 아들은 무사할 수 있었죠. 이 카드는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이 카드가 나왔다면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한 결과를 얻게 돼요. 좋은 일을 했다면 좋은 결과를 받게 되고 나쁜 일을 했다면 나쁜 결과를 받게 되겠죠. 이 심판은 누가 외부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행동이 쌓여온 대로 돌려받는 시간일 뿐이에요. 이 창마을 떡장수 아주머니는 평소에 다른 떡장수들을 배려해주고 같이 함께 살아가려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잖아요. 심판의 시간에 바로 그 지혜가 자기 아들을 구하는데도 도움을 준 거예요, 사실. 그래서 떡장수 아주머니는 그 지혜를 아들한테 발휘해서 그런 신박한 생각을 해낸 거죠. 그래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기다리던 일은 곧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행동해온 것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카드입니다.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마지막이고 동경 타로 덱에서는 이제 두 개의 카드가 더 남아있어요.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마지막은 3개 카드예요. 이렇게 원이 있고 여자가 그 가운데 있죠. 이 3개 카드는 원래 완성을 의미하거든요. 동대문, 이 카드는 이제 동대문 카드예요. 동경 타로 덱에서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동대문구에는 동대문이 없습니다. 1975년에 그 동대문의 창신동, 숭인동이 종로구로 편입됐기 때문이에요. 동대문구에 동대문이 없다니. 그런 것처럼 이 카드는 완성을 의미하는데 완성 안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건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딱 찰나일 뿐 그 다음에는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다시 미완성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는 완성이자 동시에 미완성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가 나왔다면 그동안 진행되던 일이 마무리되고 완성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미완성이기도 해요. 맨 처음에 그 주인공 기억하시나요? 요 놀이꾼 카드 기억하시죠? 이 놀이꾼이 지금까지 계속 여행을 해와서 마침내 동대문에 도달했는데요. 그렇지만 이건 끝이 아니고 놀이꾼은 다시 이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다시 처음부터 이 여정을 시작합니다. 동대문의 문을 열고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끝은 곧 시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는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 보충 카드가 2장 있습니다. 요게 이제 동경 타로 덱의 보충 카드입니다. 요 첫 번째 카드는 청계천 고가도로 준치 기념물 카드입니다. 청계천 고가도로를 해체하면서 그중 요 3개는 남겨두었다고 해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서울의 발전상을 담고 있는 유물이죠. 이 카드는 과거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카드는 당신에게 그동안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아왔거나 충분한 감사를 표하지 못한 게 아닌지 넌지시 물어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도와준 사람들, 너무 익숙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잊고 사는 가족들, 예를 들면 매일 내 밥을 차려주는 건 누구인가? 내 빨래를 해주는 건 누구인가? 우리 엄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내가 평소에 잊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해당할 수 있어요. 그동안 정말 힘든 일을 겪으면서 내가 굉장히 열심히 버텨왔는데 나는 모자라, 나는 부족해, 나는 왜 이래 이러면서 항상 자기를 비난만 해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잊혀져 있던 그런 소중한 존재겠죠.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자기 자신과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마움을 표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보재원 카드예요. 보재원은 조선시대의 구휼기관이자 숙소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진료를 해주던 곳이죠.
보제원에는 배고픈 이들의 허기를 진정시키는 이렇게 먹을 걸 주는 진제장도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제원은 이렇게 연고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죽으면 이렇게 장례도 치러주었다고 하네요. 이 카드는 강력한 보호 카드이자 부적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누군가 나를 보호해 주게 돼요. 그러니까 외부 여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줄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믿고 보호받을 시간이라고 이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동대문 타로 덱의 소개를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동대문 타로 덱이 어떠셨나요? 동대문구의 역사와 문화를 잘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 그림들은 제가 이제 동대문구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직접 가서 보고 디자인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카드로 뽑아서 이렇게 동경 타로 덱을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동경 타로 덱 한 벌만 있으면, 그리고 이 강의 영상만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에 내 고민을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거죠. 이 강의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